안녕하십니까, 위험 성형입니다. 지금 시간 7월 6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6시 넘은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주 드디어 트럼프가 얘기했던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불안해하실 것 같고 7월은 주식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횡보하던 주식이 2월부터 4월 초반까지 S&P 기준으로 마이너스 21% 엄청 떨어졌었죠. 관세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었고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목적이었던 장기채 금리를 낮춘다든지 실패를 했고 금리 인하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관세 유예를 4월 초반 7일이었죠. 그때 이제 선언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플러스 30% S&P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3개월도 되지 않아서 S&P가 이렇게 신고가를 쓰게 된 경우는 지난 75년 동안 미국 주식이 기록한 두 번째로 빠른 회복세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4월 5일 영상에서 2025년 나스닥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해서 최대 조정은 16,000 정도를 깰 수 있겠지만 15,700포인트는 깨기 힘들 것이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는 장세를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가격은 이제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 가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16,300포인트 그 정도에서 V자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나스닥이 좀 올라오겠고요. 재미있었던 점은 그때 공포 탐욕 지수가 4였습니다. 극도의 공포 지점이었다는 거. 여기서부터 관세 유예가 되면서 쭉 올라오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QQQ 기준으로 해서 510, 530에서 계속 올라가는 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잘 올라와 줬습니다. 나스닥이든 S&P든 다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다음 주 관세 유예가 끝나는 것도 있지만 재밌는 점은 정확히 3달 전쯤에 4월 5일쯤 그때는 극도의 공포에 있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4에 있었죠. 한 자리 숫자에 있는 거를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극도의 탐욕에 있죠. 78 정반대에 있는 상황에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는 8일날 관세 유예가 끝납니다. 화요일에 7일날 월요일부터 해서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7월 제 생각은 어떻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7월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8월 1일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다가오는 주에 강경하게 트럼프가 나온다기보다는 8월 1일 얘기한 것을 봤을 때는 관세가 조금 더 유예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강경하게 나와서 그들을 또 자극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조금 유예를 하고 협상 결과를 조금 더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주에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다시 상승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관세에 대한 게 나왔을 때나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많이 빠지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좀 무뎌지고 떨어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초반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7월에는 다시 좀 상승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성으로 보더라도 7월은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S&P 기준으로 봐도 한 1.5% 이상 수익률이 나는 달이고 8월 9월이 좀 계절성이 안 좋은 거지 7월은 계절성이 좋았고 최근에 한 10년 정도는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7월에는 계절성 측면에서도 투자하기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나스닥은 8월 9월 이때쯤 빼고는 대부분이 좋아요. 근데 어쨌든 나스닥도 계절성으로 봤을 때 7월 괜찮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관세는 좀 유예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여기서 트럼프가 악에 나올 필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성으로 봤을 때도 7월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도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미국장은 괜찮을 것이다 괜찮은 것을 넘어서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전 멤버십 공지에서 매일매일 시황과 함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BBB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법안이고 어쨌든 감세를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감세를 하게 되면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명분은 관세입니다. 관세를 매겨서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는 아마 택도 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랑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채를 많이 찍어내서 돈을 찍어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옐런이랑 바이든이 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채 위주로 찍어내서 돈을 공급하겠다라는 그 큰 그림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크게 뺄 생각이 없고 그냥 돈을 찍어내서 부양하겠다 그냥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뜻은 주식이랑 코인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을 찍어서 그 돈이 그냥 이 자산시장을 밀어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단기채 위주로 찍는 이유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채를 찍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을 자르던 아니면 파월이 임기가 다 되고 나서 그때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사람을 연준 의장에 앉히고 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한 뒤에 그다음에 장기채를 많이 찍어서
찍어서 단기채 대신 많이 찍어서 돌려막겠다, 그런 식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결국 돈 찍어서 부양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시장은 떨어지면 매수의 찬스로 삼아야 한다, 그 포인트를 이제 알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웬만한 나라들은 전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이거를 나타낸 표고요. 이 유럽연합만 해도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유럽 쪽은 뭐 방산비를 명분으로 대지만 결국 거기도 경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그냥 돈을 찍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도 뭐 AI 산업을 키우겠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구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추경을 하고 국채를 찍어내서 돈을 풀죠. 결국은 다 명분이 있지만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경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뺀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 인하를 하고 대놓고 돈을 찍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들은 결국엔 다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게 되고, 주식시장, 코인시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씩 장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 돈들이 결국 다 자산시장을 밀어 올려서 상방으로 올리게 될 것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 얼마나 주식들이 올랐나 이렇게 보시면 미국 S&P는 5.5% 올랐습니다.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도 1년으로 보면 5.5%밖에 안 올랐다는 뜻입니다. 세계 평균을 보시면 9.8%가 올랐죠. 그리고 그 이외의 나라들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폴란드부터 해서 우리나라 보시면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유로존도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 찍어냈기 때문이죠. 이머징 국가들도 꽤 올랐고요. 결국 제 생각은 다른 나라들이 돈을 다 찍어냈고 주식들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결국 이 돈이 다 돌고 돌아서 미국장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장에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가 다른 나라들 주식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돈들은 다 결국 비트코인 내지 미국장으로 들어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머리를 써서 다른 나라들이 돈을 찍어내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좀 금리 인하를 늦게 하면서 결국 이 돈들이 결국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매수 찬스고, 결국 이 돈들이, 이 유동성들이 끌어올리는 장세가 앞으로 짧아도 2년, 길면 3년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영상에서는 이런 매크로적인 얘기 많이 안 하고요. 멤버십에서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전체 영상은 차트만 많이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7월은 계절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에는 조금 더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트럼프랑 베센트는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면서 유동성 공급하려고 하고 돈을 찍어내서 좀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갑자기 활성화하는 이유도 단기채에 대한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한 개랑 단기채랑 하나랑 담보물로 묶여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단기채를 가져가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SLR 규제 완화라고 해서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채를 가져가는 것도 되지만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대출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돈을 푸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9월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어쨌든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랑 베센트는 대놓고 시장을 관리하는 겁니다. 돈 찍어내겠다, 관리하겠다, 돈 풀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적당한 하락은 있어도 폭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들이 폭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차트를 그리는 건 사실상 트럼프랑 베센트 이런 사람들이 차트를 그린다, 저는 그냥 얘네가 세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락은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세 이슈는 처음은 무섭지만 무뎌져서 큰 폭락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조금만 떨어져도 웬만한 개미들은 무지성으로 매수를 해서 사서 올리는 그런 장세가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멤버십에서는 옵션을 매일 봐드리지만 7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콜옵션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 7월 계절성 좋다라고 또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기관들이 상방 베팅을 했다기보다는 개인들이 더 많이 했다고 보고요. 기관들은 떨어지는데 베팅을 많이 했는데 본인들이 4월 7일부터 시작된 3달간의 랠리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지금 적당한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결국 이 기관들도 랠리에는 탑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7월 이후에는 8월에서 9월은 계절성이 좋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어쨌든 해결이 나야 되거든요. 8월 초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나라 살림을 위해서 국채를 찍어내게 되면 주식시장에 있어야 될 유동성이 국채시장으로 가면서 주식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큰 조정보다는 지수가 3%에서 5% 떨어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좀 조정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러면 그때 저가 매수를 좀 잘 해놓으면 그 이후에 이제 9월 또 금리나 기대감 그리고 10월부터 다시 계절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4분기에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은 좋고 8, 9월은 좀 흐지부지하거나 뭐 이렇게 좋지 않더라도 결국 다시 10월부터 12월까지 쭉 올라가는 장세, 좋은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큰 그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왜 오를까요? 돈을 찍어내니까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이런 모든 이유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 돈들은 결국 미국장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코인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국 주식에서도 결국 흘러갈 곳은 제가 봤을 때는 AI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M7 있죠, 구글, 뭐 마소, 엔비디아, 뭐 아마존,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로 해서 돈들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테슬라도 뭐 지금 걱정 많이 하시는데 돈이 흘러 넘치면 테슬라도 이유 붙여서 그냥 올라가게 돼 있다,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미국장은 좋을 것이다,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를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가오는 한 주 그리고 다가오는 3분기 떨어지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저가 매수세로 생각을 하고 큰 그림으로 보자면 주식은 우상향할 것이다, 4분기 그냥 내년엔 더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외적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으로 다음 주 이제 기준점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월요일날 차트가 선물시장이 열려야 조금 더 정확해지겠지만 지금 보이는 바대로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일 전 영상에서는 QQQ 기준으로 해서 이제 550을 뚫고 560에서 57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차트 보면서 일단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 차트를 보면 일단 선물이 좀 빠지면서 월요일날은 요 갭을 메꾸면서 일단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파동적으로 보면 큰 그림에서 지금 한 요 정도 이렇게 파동을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565에서 570 정도까지 QQQ 기준으로 올라가주면서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7월 계절성 관세가 다음 주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일봉으로 봤을 때 아직 RSI가 요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과매수권 여기서 놀고 있고 극도의 탐욕인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한 파동이든 두 파동이든 올리고 나서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생긴다,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 주식은 올라가는데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면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현금화 많이 하시고 숏을 잡거나 아니면 해칭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도 좋고요. 그런 게 싫다 하시는 분은 현금 확보를 올라가게 된다면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못 뚫었고 못 뚫었고 못 뚫었고 못 뚫었죠. 그 선을 여기 한번 이렇게 그어 보게 되면 유의미한 선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선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거거든요. 다음 주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시작을 하더라도 여기가 한 550 정도가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여기서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한파동 1파가 되고 러닝 플랫 이런 식으로 해서 2파가 나오고 나서 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550이 뚫릴 수 있겠죠. 뚫린다고 한다면 하나 둘 셋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내려올 수 있는 범위는 545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가로 깨져서 안 되는 것은 545가 깨지면 조금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45가 깨지게 되면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보다는 조정받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파동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550, 545 여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딛고 종가가 이 아래서 마감되지 않고 쭉 올라가 줄 수 있다면 상승 파동을 조금 크게 볼 수 있는 것이고, 545 아래서 종가가 마감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아래서 잡은 걸 좀 익절을 하시거나 현금화 하시는 척도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간단하게 보려고 하고요. 제가 2주 전 영상에서 여기까지 하락합니다 에서는 96에서 한 98K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100K 정도는 깨고 급하게 좀 다시 들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영상을 이제 궁금하시면 다시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 정도 파동을 이제 복합 조정으로서 WXYX Z파 그래서 종결이 되고 96에서 98K 정도
정도 100K를 깨야만 이제 스탑로스 걸어놨던 개미들이 죽고 나서 다시 들어올려서 요 정도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여기서 좀 더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여기서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 추세선을 뚫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일단 일봉 하나 안착시켜 놓고 다시 내려와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방을 좀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여기서 상방으로 올라갈 거라면 여기서 일봉을 안착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뚫지 못한 요 라인이 110.3K 정도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 정도 두들겼는데 요만큼 두들겼으면 다음번 두들길 때는 상방으로 뚫려야 된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쏟을 거였다면 진작에 좀 빨리 쏟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쏟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110.3K를 뚫는 상승이 다가오는 주에 좀 오지 않을까, 상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이제 올라갈 거여도 쉽게 롱을 먹여주지 않을 거고, 이 정도의 숏을 보는 사람도 꽤 많을 텐데 쉽게 먹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트럼프의 관세의 유예기간 마감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흔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꽤 흔들더라도 저는 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3월부터 한 10월까지 이제 엄청난 횡보 구간과 지금 구간과 꽤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추세선을 계속 트라이 하면서 넘지 못했었고, 이 아래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평행 추세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시 넓어지는 형태로서 수렴을 했던 구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요 구간 정도가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요 신고가 근처는 갔지만 신고가를 뚫지 못했고, 지금과 비슷하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릴 때도 추세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지만 정말 미세한 차이로 요 신고가를 뚫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조정을 좀 주면서 다시 한번 요 추세선 밑으로 들어오는 척 하면서 위로 급격하게 들어올린 요 구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서 저도 다음 주에 들어올리면서 신고가를 찍지 않는 형태로서 들어올리고 다시 한번 추세선 깨는 척하고 한번 들어올리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 패턴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면서 신고가 영역 112K를 미세한 차이로 찍지 않고 나서 ABC로 한번 내리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올라온 파동이 이렇게 일파가 되고 여기 복합 조정으로 내리면서 105.5K를 깨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급격하게 들어올리거나, 두 가지 모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게 결국 글로벌 M2 통화량 운이 늘어나면 자산시장은 알아서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4월 21일 날 영상에서도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던 게, M2 통화량을 분석을 했고 M2 통화량이 선행하는 구조로 먼저 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따라간다, 이걸 말씀드렸고, X 가셔서 라울팔 그 사람이 이걸 자주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87K 하던 시절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상향 할 거고 결국은 뭐 120K, 130K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 각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말고 비트코인도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다이아고날 패턴에 이은 조정을 받고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임펄시브하게 쭉 올라가든 최대 타겟은 일단 130K 정도 보려고 하고요. 한두 달 걸쳐서 올라간다면 이 정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상방을 볼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빠지게 된다면 어디를 깼을 때 위험하다, 요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파동적으로 봤을 때 요 파동의 시작점, 요 저점을 깨서는 좀 곤란합니다. 105K가 깨지게 되면 파동적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 관점으로 봤을 때는 104K 정도가 깨지면 좀 많이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끌어올리고 여기서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끌어올려주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이런 꼬리 달린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지가 안 되니까 확 쏟아지는 그런 라인들, 이렇게 매물대를 봤을 때 요 위 아래가 확연하게 갈리는 부분,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서 꼬리 달리면서 올라갔던 부분, 그게 지지가 안 되면 미끄러졌던 부분, 거기가 여기가 104K에서 104.5K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105K가 깨지게 되면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04K가 만약에 시간봉으로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큰 조정이 오고 나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4K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려온 게 이제 A,
이렇게 올라간 게 트랩을 만들고 우리한테 페이크를 준 거죠. 그 뒤에 이런 식으로 C8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도 고려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대세하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한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파동이 나오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서 세 번째 파동이 나오는 여기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다만 이 확률은 높지 않게 보지만 104, 105K가 만약에 깨진다. 특히 104K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90K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97K 여기까지도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잘 지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이라든지 나스닥, 뭐 S&P 옵션에 대한 그런 것들은 내일 멤버십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더라도 이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